ICT 하드웨어 응용 설계 1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본 과목은 ICT 하드웨어 응용 설계 과목이고요. 효서대 정보통신학과 4학년 수업이 되겠어요. 온라인으로 4주간 수업을 진행하게 돼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매주 올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분짜리 동영상 3개로 해서 이 수업 자료와 함께 동영상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할 만한 다른 동영상 자료나 이런 것들도 블랙보드에 다 올려줄 거예요. 예. 저는 임태호 교수고요. 이메일은 여기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질문사항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도 되는데, 저희가 그 블랙보드에 표시한 것처럼 네이버 밴드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고 밴드에다가 실시간으로 질문을 하고 저희가 조교나 제가 답을 하고 공지사항도 밴드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할게요. 제 방은 2층에, 제2공학관 2층에 208-2호인데, 여러분들 혹시 수업이 이제 온라인 수업이 끝나고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할 때 찾아올 때는 이렇게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세요. 네, 기본적인 코스에 대한 설명을 했고, 가장 중요한 이제 여러분들 학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며, 이번 학기가 앞에 4주간은 온라인 강의를 하기 때문에 실습을 여러분들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과목은 215호 컴퓨터실에서 컴퓨터로 실제 실습을 해가면서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면 그때부터는 실습을 많이 할 거고, 그때부터 과제나 이런 부분들의 점수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출석은 기본적으로 2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그다음에 과제 및 역량평가 20%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에서는 아마 이론적인 시험을 볼 것 같고, 기말고사에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서 배우는 베릴로그라는 칩을 설계하는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를 실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해서 하는 형태의 실습 형태의 기말고사를 볼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 과목은 과제가 좀 많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 때도 매주 3개 정도의 문제가 나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해서 제출해야 되는 형태로 과제를 계속 제출해야 되고,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도 아마 과제가 꽤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를 충실히 해줘야지 학점도 잘 맞고, 이 과목 자체는 학점도 중요하지만 아주 나중에 회사에 나가서 실무적으로 쓸 수 있는,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과제를 하면서 실습 능력을 많이 길러줘야 되겠어요. 네. 본 과목은 이 책을 기본적으로 할 텐데, 꼭 이 책에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추가적인 다양한 내용들을 더 실어서 제가 만든 PPT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이 자료는, 이 레퍼런스는 여러분들이 참조하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 여러분들이 보기에 여기에서 보이는 것은 이제 원서고, 원서를 그대로 이렇게 번역한 번역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서를 보기 너무 힘든 학생들은 한글 번역본판을 사서 봐도 되고, 원서로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원서를 사서 봐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보면 디지털 시스템 디자인 유징 베릴로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글로 바꾸면 여기도 바뀌어 있지만, 디지털 시스템을 설계한다. 뭐를 이용해서? 베릴로그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책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말하는 칩이라는 게 있죠. IC 칩. 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트랜지스터로 구성된 게이트들이 또 게이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연결되어서 실제 여러분들이 빵판에다가 이렇게 꼽아서 회로를 만드는 것을 이렇게 실제로 아주 커지면 그게 이렇게 칩으로 만들죠. 칩으로 만들어서 휴대폰에 뭐 스냅드래곤이라든가 혹은 LTE 모뎀 칩이라든가 와이파이 칩이라든가 블루투스 칩,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 제품의 대부분에는 다 이렇게 디지털 IC 칩이 들어가 있어요. 이 IC 칩을 베릴로그라는 어떤 언어로,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언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베릴로그와 VHDL이 있는데 우리는 베릴로그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베릴로그라는 언어로 이 밖으로 보이는 이 칩의 내부에 있는 게이트들을 실제로 프로그램 언어로 설계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시스템, 쉽게 말하면 이 칩을 설계하고 무엇으로? 베릴로그라는 언어로, 프로그래밍 언어로 설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서 배울 가장 중요한 부분은 디지털 시스템이라는 게 뭐고, 디지털 시스템이라는 것을 내가 설계한다는 게 무엇인가 라는 큰 그림에서부터 그 안에 들어가는 게이트 단위의 아주 작은 단위까지를 이 베릴로그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3주차, 3주차, 4주차 계속 이후에는 대부분 베릴로그 언어를 배우고 C 언어를 배우듯이 베릴로그 언어를 가지고 실제 칩을 설계하는, 여러분들 가장 마지막에 지금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이제 4비트 CPU를 설계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간고사가 끝난 이후에 한 달 정도는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어떤 CPU를 실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과목을 배우면 이 과목에서는 그래서 1조차부터 15주차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1조차에서는 지금 1조차죠. 과목을 소개하고 논리 설계 기초 부분을 하고 모델심 툴 설치, 그래서 모델심 툴 설치는 동영상으로 대체할 거고 논리 설계 부분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 과목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는 건가, 그 다음에 베릴로그라는 언어를 가지고 디지털 설계라는 게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 숲을 한번 그려보는 걸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는 우리가 그럼 설계한 이 베릴로그 언어라는 걸로 설계한 어떤 텍스트 파일에 설계한 파일이 있겠죠. 이 파일이 어떻게 칩화되는가를 배우기 위해서 실제로 반도체 공장에서 칩을 찍게 되는데, 그 과정들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 그래서 어떤 디바이스인데 칩인데 로직이 회로가 들어가 있는 칩인데 이것을 실제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FPGA 칩이라는 거, CPLD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이런 것들이 향후에 어떻게 반도체 공장에 넘어가서 칩화되는가,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 이제 3주차부터는 베릴로그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이 필요해요. C 언어에도 문법이 있듯이 문법을 기본적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설계, 실제로 어떤 애더를 설계한다거나 풀 애더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디지털 논리 회로에서 배웠던 어떤 동작하는 빵판에 이렇게 꼽아서 설계했던 것들을 설계하는 거를 실제로 베릴로그 언어를 이용해서 설계하는 것을 중간고사 정도까지 하고,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약간 어떤 CPU를 설계할 정도,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간단한 CPU를 설계하는 정도,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과목을 배우고 나면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제 인텔이 있었다면 인텔에도 이제 입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초 과목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버뷰를 한번 해보죠, 이 과목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본 과목을 여러분들이 배우는데 항상 목적과 목표, 이게 가장 중요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서점에 가서 어떤 책을 사면 서문을 꼭 읽어봐야 돼요. 서문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 소설가가 그 책을 쓴 이유, 혹은 뭐 자기 개발서를 쓴 사람이 서문에다가 이 책을 왜 썼고 어떤 사람이 읽으면 좋겠고 어떤 걸 얻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렇게 소개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배경 지식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책을 읽게 되면 배우는 거 막 갈팡질팡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어떤 과목을 배우거나 어떤 행위를 할 때 목적성을 잘 따지고 내가 무엇을 이걸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인가를 잘 따져야겠죠. 그래서 본 과목을 배우는 목적 및 목표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 거창한 제목이긴 한데 목적은 여러분들이 2학년 때 회로 이론을 배우는데 이것은 아날로그 회로예요. 아날로그. 그러니까 R과 C와 뭐 RCL, 그래서 뭐 RLC 회로 이런 것들은 다 아날로그 회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3학년 때 이제 전자회로 수업이라든가 디지털 논리 회로 수업 2학년 때 배운 그런 수업들은 디지털 회로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배우는 것은 디지털 회로를 설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학기 때 1학년, 2학년 때 배운 디지털 로직, 디지털 회로 설계 부분은 아주 작은 뭐 엔드 게이트, 오아 게이트 이런 74 시리즈 칩들을 이용해서 빵판에 꼽아서 이렇게 선으로 실제 와이어로 연결을 해서 만들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주 간단한 것들은 그 정도로 만들 수도 있어요. 사이즈도 이제 커지는 문제점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지금 다양한 전자제품에 들어가 있는 CPU라든가 와이파이, 뭐 LTE, 블루투스, 여러분들 휴대폰만 이렇게 DL을 까서 이렇게 PCB라는 판을 보면 엄청나게 여러 개의 디지털 칩이 박혀 있어요. 이 디지털 칩은 엄청나게 많은 여러분들이 배운 논리 게이트, AND, OR 뭐 이런 게이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집적이 되어 있는 IC 칩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빵판에다가 74 시리즈를 꼽아서 실제 만든다고 하면 만들 수도 없지만 만들게 되면 엄청나게 큰 CPU가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이 배웠지만 애니악 같은 컴퓨터가 실제로 그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집채만한 컴퓨터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집채만한 컴퓨터 CPU가 엄청나게 성능도 좋지만 엄청나게 작아졌다 이거죠. 이거를 베릴로그와 같은 언어를 통해서 칩을 설계해서 그 설계된 칩을 뭐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실제로 칩으로 찍어내는 것까지를 배우기 위한 기초를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서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과목을 배우면 복잡한 디지털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설계 기법과 기초를 닦기 위한 과목이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과목에서 그러면 어떤 걸 이용해서 하는 것이냐? 그래서 베릴로그 HDL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디지털 회로의 복잡한 것들을 설계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베릴로그 언어라는 것을 배우고, HDL이라는 것은 베릴로그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예요. 그래서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가 HDL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베릴로그 HDL 있고 VHDL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릴로그라는 HDL 언어가 먼저 나왔고 그 이후에 VHDL이라는 언어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조금 언어의 모양도 다르고 문법도 조금씩 다른데 기능은 똑같은 걸 하기 위한 디지털 회로를 설계하기 위한 언어예요. 그래서 뭐 VHDL을 많이 쓰는 사람도 있고 베릴로그를 많이 쓰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베릴로그를 이용한 이유는 실제 필드에서는 회사에서는 베릴로그를 좀 많이 써요. 그래서 필드에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쓰는 언어를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베릴로그 언어를 가르친다라고 보면 되고, 이걸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야 돼요. 시뮬레이션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실제로 칩이 동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내가 설계하는 게 동작하는 게 맞구나, 이런 걸 검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칩에 프로그래밍을 해서 칩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FPGA라는 칩인데 이 칩에다가 구현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동작하는 칩을 IC 칩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정이고 FPGA에서 검증이 된 이제 여러분들이 짠 그 디지털 회로 설계된 베릴로그 언어는 FPGA 이후에 진짜 상용 칩으로 갈 때는 반도체 회사의 그 소스 합성된 파일을 넘겨줘요. 그러면 예를 들면 삼성 반도체라는 공장에서 그것을 실제로 기계가 반도체에서 레이저로 실제로 게이트를 다 연결해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서 반도체 공장까지 넘어가기 이전 단계까지를 배우는 과목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논리 회로에서 배웠겠지만 콤비네이셔널한 것과 시퀀셜한 디지털 회로가 있어요. 디지털 논리 회로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좀 차이점인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나 디지털 로직, 디지털 회로 설계, 디지털 회로에 대한 기초를 다음 시간에 다시 또 한번 리뷰를 할 거고 그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학년 때 그 과목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이 그것의 연장선이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베릴로그 언어를 잘 배워두면 실제로 회사에서 어떤 작은 제품을 만든다거나 이런 거 할 때 예를 들면 밥솥을 만든다거나 밥솥에 들어가는 칩, 냉장고에 들어가는 칩 이런 것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베릴로그 언어를 배워놓으면 C 언어보다 더 어려울지 몰라요. 더 어려운데 그만큼 회사에서는 많이 다루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가치가 높은 언어죠. 그래서 C 언어가 한 100명 정도 개발자가 있다면 우리 베릴로그를 다뤄서 FPGA 뭐 이런 식으로 칩을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인력은 아마 거기에 10분의 1도 안 되죠. 그 정도로 좀 가치가 높은 엔지니어가 될 수 있는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용해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것들을 간단한 프로세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에 이제 하반기에 그런 걸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 과목에 배우는 목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앞에서도 뭐 계속 얘기했지만 디지털 설계를 배우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제 그게 궁금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전자회로나 반도체 칩 설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여러분 뭐 통신, 신호 처리하는 칩, 그래서 영상을 처리하는 칩이라든가 LTE 모뎀이라든가 와이파이 모뎀이라든가 블루투스 칩 이런 거 실제로 만들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 갖다 쓰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제 회사에서는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회사에 들어가서 이런 칩을 만들 때 다 베릴로그 언어나 VHDL 언어를 이용해서 칩을 만든다 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LTE 기지국에는 FPGA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FPGA 칩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만든 그런 동작하는 베릴로그 언어로 이렇게 구현을 해서 칩을 만들고 그 칩을 실제로 제품에도 FPGA 칩 자체를 제품에도 달아서 쓰기도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요 다음 시간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를 해줄게요. 그 외에 이제 회로의 다양한 이제 설계 능력, 기능 검증, 합성 뭐 이런 기술들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회사 가면 회로 설계하고 컴퓨터 뭐 CPU 설계 우리나라에는 CPU 설계하는 사람이 회사가 별로 없어서 많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죠. 실리콘밸리에 가서 인텔이나 AMD에 가서 취업을 할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CPU를 설계하는 걸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센서 회로 뭐 이런 거에 연결되는 작은 칩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특정 목적의 칩들 그래서 뭐 냉장고를 위한 칩 장난감을 위한 칩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전용 칩으로 많이 만드는 부분의 인력들을 많이 필요로 하죠. 그다음에 로봇이나 뭐 자동차에도 엄청나게 많은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칩들이 전용 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서 디지털 쪽에 회로를 설계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현대 모비스라든가 뭐 그 현대 자동차의
어, 벤더들이 있어요. 부품을 만들어주고 하는 다양한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제 모든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가 돼가고 대부분 모든 시스템이 다 전자 IC 칩이 들어가는 제품화되기 때문에 이쪽에 인력이 점점점 필요한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알면 이 과목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못 느끼지만 회사에 실제 가면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앞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통신 칩들은 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베릴로그 언어를 이용해서 통신 칩의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캄이라든가 뭐 이런 16캄, 64캄, 뭐 모듈, 싱글 모듈 캐리어 연복조 이런 거 배웠죠. 이런 수학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 베릴로그 언어로 만들어서 디지털 회로로 만들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빠른 속도를 처리할 수 있어요. 빠른 속도를 처리할 수 있게 칩으로 만들어야지만 동작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이런 걸 만드는 회사에 가면 이런 베릴로그 언어를 이용해서 이 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칩을 제작하게 된다라는 걸 알아두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직은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 하는 건지 그냥 이런 데 쓰인다 정도만 일단 알고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다 아는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디지털 하드웨어 시스템, 그래서 뭐 1980년대 이후부터는 아날로그가 아니라 거의 디지털 세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전자 디바이스는 디지털화 됐어요. TV, 오디오, 옛날에는 오디오도 아날로그 부품이 많이 들어갔는데 뭐 MP3가 되고 휴대폰이 되면서 다 오디오 쪽도 블루투스가 들어가고 다 디지털 IC가 들어가죠. TV에도 다 여러분들 큰 패널이 있지만 그 패널을 딱 벗기면 뒤에 IC 칩, TV용 칩이 커스텀하게 만들어진 칩이 딱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게 모든 TV의 신호 처리를 다 처리해줘요. 그러니까 영상 처리, 뭐 신호 처리 이런 걸 모든 걸 다 처리해주고 그래서 다 가전제품에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이 세상의 대부분의 거에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죠. 여기 있는 뭐 마우스, 작은 마우스에도 칩이 여러 개 들어가요. 그 다음 의료 장비 뭐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고 점점 이제 휴대폰이 나오고 태블릿이 나오고 뭐 스마트워치가 나오고 뭐 이러면서 점점 우리가 한 사람이 들고 다니는 IC 칩의 개수가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만 해도 수십 개의 IC 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IC 칩이 사용되고 있고 점점 이것은 늘 것이다. 점점 늘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가 되면 자동차도 그냥 전기 제품이에요. 배터리가 있고 배터리에 그냥 바퀴가 모터가 달린 거죠. 모터가 달렸고 그 외에 대부분의 시스템은 다 전자 시스템이 돼요. 그럼 기계 시스템은 이제 엔진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럼 모든 전자 시스템에는 IC 칩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구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인베디드 시스템, 그래서 내장형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이런 IC 칩이 박혀 있고 이 IC 칩에 OS를 뭐 윈도우라든가 안드로이드라든가 iOS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는 동작시킬 수 있는 어떤 OS 같은 것들이 올라가고 그 OS 위에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을 프로그래밍을 하면 C 언어 같은 걸로 프로그래밍을 하면 실제로 그것이 동작을 해서 최종 말단에서는 IC 칩에 전달돼서 IC 칩에서 전기적인 신호를 이용해서 다 처리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내장형 시스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 시장은 아마 휴대폰이 나오고 나서 뭐 컴퓨터가 나온 이후도 엄청나게 많이 썼지만 이렇게 소형화되면서 휴대폰이 나온 이후부터는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커졌다라고 이해하면 되고 아직도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죠. 옷에도 IC가 들어가고 의자에도 IC가 들어가고 책상에도 IC가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IoT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인터넷 오브 싱즈라고. 모든 사물에는 이제 인터넷이 되도록 연결을 하려면
통신칩도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운용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도 들어가야 돼요. 그럼 다 IC 칩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IC 칩들이 실제로 지금은 안 달려 있지만 향후에는 다 달릴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용량이 더 많아질 거다 지금보다도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칩, 세미컨덕터 칩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도체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배운 베릴로그라는 언어를 통해서 칩을 만드는 언어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면 이걸 최종단으로는 이제 칩을 만든다 그랬죠. 그러면 이것을 그 코드를 뭐 삼성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반도체를 하는 TSMC라든가 뭐 외국 회사도 여러 개 있어요.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가 거기에 이제 주면 공장에서 이런 여기에 있는 것처럼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요 조만한 이렇게 격자 하나하나가 칩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요 격자 하나를 이렇게 확대하면 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요 그림이 되는 거고 요 그림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많은 게이트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실제 선으로 엄청나게 가는 선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모르겠지만 몇 나노 공정에서 여기서 몇 나노 공정에서 반도체를 설계했다 뭐 이런 거 나오죠. 그게 이제 엄청나게 나노 단위로 얇은 선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몇 나노라는 게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똑같은 크기의 이 면적에 많은 게이트를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엄청나게 작으면서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칩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베릴로그로 짠 코드가 요 웨이퍼 하나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게이트들로 구성된 칩화가 되면 여러분들이 실제 보는 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성장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죠. 무어의 법칙도 있고 뭐 황의 법칙도 있고 요즘엔 법칙들이 더 빨라졌는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1위가 반도체, 2위가 자동차죠. 그래서 실제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 반도체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두 업체가 세계에서 1위, 2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메모리 반도체와 이렇게 설계된 어떤 CPU라든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든가 통신 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도체 공장에서 실제로 설계된 것을 찍어서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칩 IC들은 좀 여러 가지 단위로 나눠져 있어요. 임플레멘테이션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탠다드 칩, 그러니까 스탠다드 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작은 것들은 74 시리즈 이런 것들도 뭐 칩이에요. 칩은 이런 것들이 있고 서킷이 상당히 좀 이제 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좀 작은 거죠.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 그래서 그걸 PLD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뭐 CPLD, FPGA 여러 가지 칩의 종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베릴로그를 짜서 PC에서 아트메가의 프로그래밍 하듯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한 것을 칩에다가 FPGA 칩에 프로그래밍을 하면 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칩이 만들어지는 프로그래밍 칩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이런 칩들은 실제로 제품화 한다기보다는 주로 테스트를 위해서 활용되는 칩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로 뭐 제품화 한 제품도 있지만 이 FPGA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검증이 다 끝난 베릴로그 코드를 반도체 공장으로 넘겨서 정말 미세한 공정에서 칩을 만드는 것, 이걸 커스텀 디자인 칩이라고 하는데 이런 칩을 만들면 FPGA에서보다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훨씬 빠르고
크기도 작아지고 뭐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종류의 칩들이 존재하게 되죠. 우리는 여기 두 번째와 세 번째 해당하는 것을 하기 위한 것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기본적인 뭐 74 시리즈라든가 4000 시리즈 이런 것들은 뭐 베릴로그 언어로 칩을 설계할 필요도 없죠. 워낙 간단한 것들이라 이런 것들은 실제 그냥 선으로 연결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정리를 한번 하면 디지털 디자인, 디지털 시스템을 디자인한다는 것에서 우리가 배우는 부분은 어딘가? 자, 여러분들이 디지털 논리 회로를 배웠죠. 그러면 이제 게이트 단위로 배웠어요, 주로. 그럼 엔드 게이트, 오아 게이트, 뭐 노아 게이트. 그 게이트 안에는 트랜지스터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보이진 않지만 엔드 게이트 안에도 트랜지스터가 또 있다. 그 트랜지스터 위에 단위가 게이트 단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게이트 단위를 실제로 언어를 가지고 디지털 디자인을 하는 거. 우리가 여기를 배우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여기 부분을 특별하게 잘은 알지 못해도 돼요.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설계는 할 수 있어요. 논리, 요걸 가지고 곧바로 연결되어 있는 디지털 논리 회로 정도는 좀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떤 데이터 패스와 컨트롤, 이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는 힘든데, CPU를 만들기 위해서 뭐 이런 설계를 해요. 설계를 하면 어떤 프로세서, 메모리, I/O 이런 것들을 쭉 연결하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만들어져요.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어떤 OS를 올리고 컴파일러로 프로그래밍을 하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실제로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어떤 시스템이죠. 디지털 시스템. 그러니까 뭐 컴퓨터라고 볼 수도 있고 휴대폰에 들어가는 어떤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부분, 하드웨어 부분에서 요 부분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 툴이 필요한데 디자인 툴은 베릴로그 언어라는 것과 CAD 툴과 다양한 CAD 툴이 있는데 베릴로그 언어가 있고 언어를 다루는 툴들이 있고 그 툴들을 FPGA에 실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데 이 툴로 여기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